저에게 이 식욕 억제제를 처방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정상 체중인 분들, 심지어 저체중인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뷰티 초이스 닥터 원진초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도 내 식욕은 떨어지지 않아서 고민이 많으시다고요? 먹방만 본다면 바로 배달 앱을 켜서 클릭하고 있는 나 엄청 싫으시다고요? 이런 분들이 여름철에 저에게 오셔서 상담하시는 것이 바로 식욕 억제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식욕 억제제 무턱대고 드시면 안 됩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식욕 억제제의 처방과 그 이야기를 오늘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약물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시는 것은 식욕 억제제가 되겠고요. 그 외에 보조적으로 약물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대사를 촉진시켜주는 약물, 지방의 흡수를 억제시켜주는 약물, 탄수화물의 흡수를 억제시켜주는 약물, 포만감을 증가시키는 약물, 그리고 아주 극히 일부 이뇨제를 사용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이 식욕 억제제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해서 식욕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나비 모양 약, 눈사람 모양 약으로 유명한 펜터민 제제와 펜디메트라진 제제, 그리고 디에틸프로피온 제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판매하고 있는 탄수화물 커팅 보조제 중에 유명한 제품으로는 이 제로메이트가 있습니다. 현재 이 식약처의 식욕 억제제 허가 사항은 BMI 기준으로 30 이상 또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다른 질환이 동반된 경우 BMI 27 이상인 경우에 처방을 하도록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BMI 30이라면 상당히 비만한 분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 식욕 억제제를 처방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정상 체중인 분들, 심지어 저체중인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실상 이런 분들에게는 식욕 억제제가 체중을 감량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약을 드신다면 어느 정도의 체중 감량은 있는 것으로 임상적으로 확인이 되고는 있습니다. 이 식욕 억제제는 대부분 불면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늦은 시간에 복용을 하시게 되면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복용 시간을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회식 때 많이들 드신다고 해서 회식약으로도 불리는 지방 흡수 억제제는 올리스테트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표로는 제니칼이 있는데요. 그 외에 국내 제약회사에서도 다양한 올리스테트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장에서 중성 지방의 흡수를 억제해서 이 중성 지방이 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대변으로 배출을 시켜주어서 체중 감소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식욕 억제제만큼의 체중 감량 효과는 없지만 내성이 없고 의존성이 없어서 부담이 적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지방을 과다 섭취해서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보다는 탄수화물 중독,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탄수화물의 섭취가 과다하여 체중이 증가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라는 점이 아쉽습니다. 회식약이라는 별명이 생긴 이유는 보통 우리가 회식을 할 때 삼겹살에 소주를 먹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름이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에 큰 불편함은 없지만 지방변이라고 부르는 묽은 대변이 나오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시면 낭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스인 줄 알고 조용히 배출을 시도했는데 큰일을 보실 수도 있는 거죠. 삭센다는 리라글루티드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일반적인 식욕 억제제가 경구로 복용하는 약인데 비해서 약물이 주사기에 들어있어서 이 주사기를 직접적으로 본인이 복부에 주사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식욕 억제제입니다. 식욕 조절에 관여하는 GLP-1 수용체에 작용을 해서 식욕을 떨어뜨려 섭취 칼로리를 감소시켜서 체중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삭센다는 처음에 당뇨 치료제로 개발된 약이기 때문에 혈당을 내려주는 효과가 같이 있습니다.
또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서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단순히 식욕을 떨어뜨리는 것 이외에 위와 장의 움직임을 떨어뜨리고 음식물의 배출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식욕을 떨어뜨려주는 효과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오심이나 구토 등의 증상이 있고 속이 너무 메스꺼워서 사용을 중단하셔야 되는 경우도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 큐시미아는 요즘 굉장히 핫한 약입니다. 가장 최근에 개발되어서 판매가 시작된 약이고요.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가가 되어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성분 자체는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예전에도 이미 사용하고 있었던 펜터민 성분과 간질 치료제로 사용되는 토피라메이트 성분, 이 두 가지는 원래 기존에도 병원에서 처방을 하고 있었던 그런 성분인데요. 이 중 내성이 잘 발생하는 펜터민 성분을 낮추고 토피라메이트 성분을 추가해서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가를 받은 약품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식욕 억제제는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내성이 굉장히 잘 발생하게 되어서 보통 4주 이내로 처방을 받으시도록 되어 있고, 장기간 사용을 한다 할지라도 3개월 이내에 사용을 종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이상 장기간 사용을 했을 때 내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체중 감량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즉, 약을 먹은 직후에도 내가 약을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생각이 날 정도로 전혀 식욕 억제 효과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단순히 이렇게 내성만 발생하게 된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여기에 의존성도 잘 발생하게 되는데, 의존성이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그 약에 대해서 의지하게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집에 약이 없고 약이 한두 병밖에 남지 않았다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지고 빨리 병원에 가서 약을 새로 처방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약을 처방받게 되고, 이런 약을 장기간 복용하게 되었을 때는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같은 곳에서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식욕 억제제 등을 처방받기 위해서 줄 서서 처방을 받고 굉장히 인기가 많고, 이곳에 가면 반드시 살이 빠진다, 그렇게 유명한 병원들 중에 한 곳의 약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걸 하루에 먹는 건데요. 약만 먹어도 배가 부르겠죠. 굉장히 많은 약들이 섞여 있고, 이런 약들을 장기간 복용하게 되었을 때는 내성이라든가 의존성이 거의 100% 발생할 수밖에 없고, 체중이 감량이 되겠지만 이 약을 끊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길지 사실 짐작도 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오셔서 처방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선생님, 저 식욕 억제제 끊고 다시 요요 오면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내가 약을 먹던 안 먹던 간에 이 식이 조절을 게을리하게 된다면 요요는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체중 관리는 등산처럼 목표 지점을 찍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트레킹처럼 일정한 체중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약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식욕 억제제를 먹을 수 있는 기간은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닙니다. 이 기간 동안 처음 자전거를 배우는 아이가 배울 수 있도록 뒤에서 손을 잡아드리는 것처럼 제가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잡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자기 스스로 페달을 밟아서 앞으로 갈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연습, 도와드리는 것만 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체중 관리는 꾸준히 본인의 힘으로 해나가야 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참을 수 없는 식욕을 줄여주는 식욕 억제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었을까요? 다음에 저는 더욱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현명한 뷰티 초이스 닥터 원진 초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면 살 빠집니다.